9월 21일 수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미국 9월 FOMC 회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다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재밌는 게 저점이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당분간은 그냥 관망해보자 이렇게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좀 홀딩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불안감에 이제 매도를 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도 좀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다뤄볼 내용이 한미약품 관련한 내용인데 아마 이제 이 종목에 들어가신 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주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보시면은 15%가 지금 넘게 떨어져 있고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거 폭포수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장대 음봉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도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어제 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제 기사는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이러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에서 나온 기사고 연타석 홈런 노린다.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 허가 전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기사인데요. 이제 이게 어제 오후 2시 넘어서 나온 기사고 이제 앞서서 롤론티스라는 신약이 이달 초에 FDA 시판 허가 승인을 획득하고 그렇죠. 이어서 이제 포지오티닙도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이 포지오티닙에 대해서 좀 허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목전을 앞둔 거 아닌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급반전된. 미안하네요. 네. 한미약품과 한미약품 소유주 주주분들에게는 저희가 저희 더구로 기사가 참 미안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더구로에서 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죠. 네. 한미약품 항암 신약 포지오티닙이 허가 문턱을 못 넘나. 그래서 FDA 안정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 파트너사 스펙트럼도 주가가 하락을 크게 큰 폭으로 그렇죠.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같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에 대한 안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래서 FDA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면서 또 승인이 된다고 해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표적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FDA에 따르면 포지오티닙은 고용량을 복용을 해야지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는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가 또 독성에 대한 또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지적에 이 11월 24일 예정된 포지오티닙 승인 심사에 먹구름이 껴졌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또 파트너사 이 스펙트럼의 주가가 어제 37.46% 네, 급락을 하면서 좀 이러한 영향이 오늘 한미약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포지오티닙이라는 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비소세포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세포 말 그대로 작은 세포고 비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네. 그래서 커다란 세포. 네. 인 폐암 치료제다. 그리고 이제 이 비소세포가 폐암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폐암하면은 이제 거의 다 이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거의 전문가시네요. 네,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허가가 된다면 사실 폐암 환자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FDA 허가 목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좀 부정적인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FDA 허가 받기까지 어떤 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일단은 네. 이 절차의 소요에 앞서서 네. 한미약품이 저희 기사 쓸 때는 답이 없었는데 나가고 네.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답변을 줬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네. 반드시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제 그 치료제보다 기존 치료제는 링거 형태다.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요 제품은 요 네. 신약은 알약이다. 훨씬 더 편의성이 먹는 있다. 알약이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안 됐다,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걸 꼭 말씀해 주시기를 말하게 달리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과는 좀 우리는 다른 약을 개발을 했다. 편의성이 높다. 네. 예, 높다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FDA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뭐 그렇죠. 등록 절차, 근데 신약 승인 절차는 네.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13단계. 네. 그래서 이제 정도로 개발되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또 이 자료가 마침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거 네, 아니지만 한눈에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자료라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전임상 단계, 임상 전 단계, 네. 크게 임상 단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0단계죠. 그러니까 약을 먼저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독성,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한대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원숭이나 네. 1단계 동물 그렇죠.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상 계획, 실험 계획을 승인 받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약을 그렇죠. 개발했고 동물에도 투여를 해봤다. 그 두 번째 단계.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임상 단계거든요. 이제 크게 임상 단계는 1, 2, 3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1, 2, 3 차이는 그냥 그 임상한 대상의 모집군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1단계는 한 20명에서 80명 정도 가고요.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 하기 위한 게 진짜 약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임상 2단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한 1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1000명까지는 안 간다고 하고 보통 이제 1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2개 시험약과 가짜약 투여 해가지고 비교하는 상태에서 이상을 진행하고 또 임상 이상도 A, B로 나누는데 그만 복잡하니까 이제 좀 집단별로 다르게 투여를 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임상 3상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쭉 하는 거예요. 이때 맞았던 이때 이 세 단계 거치면서 뭐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지고 드디어 이제 FDA랑 일곱 번째 단계죠. FDA랑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팅을 해요. 이거 어떠냐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단계 임상시험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보고하는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는 그래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지원서를 한번 써봐. 그래서 신약 지원서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이제 그 다음 단계, 8, 9단계는 이 신약 지원서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리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 한미약품이 이 포지오티닙의 승인 단계가 거의 이 미팅 미팅 단계인 거죠. 건가요? 그러니까 3단계 임상 3상은 좀 뒤로 미뤘고요. 보통 복잡한데 임상 2상 마치고 그 미팅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3상은 뒤로 미루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미팅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지금 오늘 그 기사가 나온 거고 이 기사는 사실은 로이터 글로벌 통신사죠. 로이터 그 내부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한 기사인데 사실 국내에는 이게 유료 기사라 안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또 덕우는 또 특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디도 갖고 있어서 받고 그 기사를 가장 먼저 쓴 거죠. 썼던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리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 아마 2단계에서 한미약품은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넘어가면 신약 지원서를 받고 안정성, 효과성을 입증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라벨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라벨링. 허가를 받으면 라벨링을 뭐 받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실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장은 어디서 만드냐?
지금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포지티브 정확히 뭐죠? 포지오티닙. 네.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데 기술 이전은 스펙트럼사가 가지고 있죠, 미국.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가는 거죠. 공장에 직접 가서.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도 문제 없느냐 이런 것들이 더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안정됐을 때 13번째 단계 허가 조항을 꽉 찍어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그렇죠. 걸릴 것 같은데. 네. 완전해서 뭐 반복적으로 왔다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엎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기사는 현재 이 모든 이 리뷰하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엎어진 거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단 현재 임상을 토대로 한 리뷰 과정에서는 FDA와의 리뷰 과정에서는 약간 기류가 없다 정도. 그러니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몇몇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효과 임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데이터가. 네. 근데 뭐 미국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그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실망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복잡한 그래도 단계를 거쳐왔고 또 모든 사람들의 또 의견이 아니니까 일부 몇몇의 의견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 나시면 로이터 검색을 하셔가지고 원문 기사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직 유료일 수도 있는데 돈 좀 쓰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앞서 본 뉴스핌 기사에서는 롤론티스가 먼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형 기술 수출 이후에 10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이렇게 하면서 좀 증권가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 한미약품에 대한 좀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이 지금 어떻게 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 개발 현황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롤론티스가 초에 이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펙트럼량 기술도 잘 되고 있어서 한껏 장밋빛 전방에 나왔죠. 근데 한미약품이 그렇다고 실망이 된 게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가장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로 평가받고 있죠. 총 제가 알기로는 10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0가지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이전 또는 임상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이제 너무 제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롤론티스는 지금 FDA 승인을 받은 단계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신약이나 합성 신약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바이오 신약이 7개, 그다음에 합성 신약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임상 보통 2상, 3상 단계를 지금 거치는 중인 것 같고 이 포지오티닙은 합성 신약에 해당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제출한 상태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기술 수출했다. 이 부분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치료 영역도 되게 좀 핫한 곳이에요. 필요한 당뇨, 그다음에 간염, 인슐리증,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현대 유방암도 있고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들여가지고 상당 부분 단순 신약 개발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한미약품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기사는 그래서 FDA가 안 된 거야, 승인이 안 된 거야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중간 단계 리뷰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 과정에서 검토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일부의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게 FDA 이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금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필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링거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좀 편의성을 증대시킨 알약 형태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실효가 더 크다 하더라고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약에 대한 효과가 더 우리는 크다고 본다.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기사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나온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아침에 회사가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네, 오늘 전화가 많이 왔는데 다 이 회사 관련한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좀 주가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주가는 사실 뭐 엄청 폭발적으로 급등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나쁜 장 속에서 한 4% 정도 예. 네,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오전에는 꽤 높이 올라갔었나 봐요. 예. 지금은 살짝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뭐, 미치게 됐는지 네, 저는 네. 사실은 이 마벨이라는 기업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어떤 미국의 기업인 거죠? 통신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유명하냐면 네. 삼성 엮여 있어요. 아. 예, 삼성전자랑 같이 이 마벨이라는 곳이 그 5기지에 필요한 시스템 온 칩이 있어요. 그래서 SoC 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삼성이랑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5G 칩 관련돼 가지고 열심히 그쵸.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업체랑 국내 업체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오이솔루션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들어보니까 네. 국내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이제 송신용용 모듈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기사는 뭐냐면 네.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마벨이랑 손 잡고 그 5G에 필요한 그 5G 통신의 초고속 통신용 광 모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같이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그렇죠. 이제 이 오이솔루션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 같이 간다는 네, 거죠. 예, 이 마벨과 같이 그렇죠. 개발을 예. 하는 건데 이 마벨은 또 삼성전자와 이미 손을 그렇죠. 잡고 예.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네. 관심들이 많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5G 관련 기사는 계속 더구로에서도 많이 네. 다뤄졌었잖아요. 참고로 뭐 혹시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저 마벨의 오피셜 발표입니다. 네.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리하게. 근데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이 관심 없어진 거지. 네. 영문으로 글로벌리하게 배포를 했고요. 예, 정확히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100% 팩트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5G도 계속해서 좀 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했지만, 네, 어제도 나왔었잖아요. 5G는 아직 상업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예, 아직 가야 될 게 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좀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 5G 관련한 부품이죠. 네. 네,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최초 네. 개발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굉장히 유의미한 좀 그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단독 기사도 함께 살펴봤고요. 일단 앞서서 오늘 한미약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이 FDA 승인 단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한미약품의 입장까지 전달을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로이터 통신이죠. 네, 로이터 통신 기사를 좀 더 찾아보시면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오이솔루션의 이 초고속 통신용 광 모듈 개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구로 런치박스 평일 오전 11시 30분에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포도나무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좀 늦게 남겨주신 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중간중간에 채팅 많이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내일은 네. 건너뛰지 않나요? 하루 쉬지 않나요? 네, 내일은 또 저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쉬고 금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금요일날 또 다른 기업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